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금융의 정교한 도구, 바로 금리 수합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율이 글쎄요, 끝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악몽 같겠죠?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걱정, 이 두려움이 금융계의 아주 강력한 발명품, 바로 스왑 계약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 역사적인 시작은 1981년 IBM하고 세계은행 사이에서였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금리 수합입니다. 정말 기발한 계약이에요. 두 회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미래에 내야 할 이자를 서로 맞바꾸자, 이렇게요. 한쪽은 딱 정해진 고정금리를, 다른 한쪽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스왑은 리스크를 마법처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리스크를 내가 좀 더 감당하기 편한, 선호하는 다른 리스크랑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플과 시티그룹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애플과 시티그룹이 맺은 가상의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명목 원금, 이건 1억 달러.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실제로 오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계상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요. 애플은 고정된 금리, 딱 3%를 내기로 하고, 시티그룹은 변동금리인 SOFR, 즉 담보부 이길물 조달 금리를 내기로 한 거죠. 좋아, 시티. 우리가 딱 고정 3%를 줄게. 콜, 애플. 그럼 우리는 변동금리인 SOFR을 책임질게요.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오고 가는 건데,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이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명목 원금에다가 금리를 곱하고 그 기간만큼의 일수를 반영해 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SOFR 금리가 3%보다 낮으니까 애플이 돈을 냈어요. 그런데 2023년 6월을 보세요. SOFR이 3.3%로 오르니까 상황이 역전되죠? 이제는 애플이 오히려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막 오를 때 스왑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지켜주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스왑이 단순히 이렇게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예 회사의 재무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데도 쓸 수 있거든요. 스왑의 주요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채의 변형,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이자 성격을 확 바꾸는 거고요. 둘째는 자산의 변형, 이건 내가 가진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빚이냐 자산이냐 둘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애플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애플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오를까 봐 불안하겠죠? 근데 고정금리에 그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을 딱 체결해서 변동금리 빚을 마치 고정금리 빚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자 지출이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반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인텔 같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고정금리 빚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고정금리 내는 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스왑을 이용해서 자기 빚을 변동금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질 때 이자 부담도 같이 줄어드는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스왑은 빚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고정된 수익을 주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럼 스왑을 통해서 이 고정 수익 자산을 금리가 오르면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변동 수익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유연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금리 수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핵심 포인트들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금리 수합이란 건 첫째, 이자 지급을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다. 둘째, 금리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셋째, 명목 원금이라는 기준만 있을 뿐 이 돈이 실제로 오고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부채나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수합이라는 게 리스크를 정말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교묘하게 그 리스크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